오늘 리뷰는 바로 HG 브레이브 일반용 시험기. 더불어 극장판에 등장을 해서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준 브레이브입니다. 이제 그라메이커가 이끄는 부대죠. 솔브레이브스에 소속되어서 주역으로 활용한 그런 모빌슈트이기도 하고요. 스탠드 포지션, 크루즈 포지션 이제 변형도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크루즈 포지션에서 스탠드 포지션으로 갈 때는 스탠드 매뉴버라는 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라메이커가 사용했던 그람 스페셜이 본격적으로 약간 기술화? 약간 매뉴얼화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불어 HG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 바로 브레이브라는 겁니다. 발매는 2010년 11월 13일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600엔입니다. 뭐 지체할 거 있나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무장들과 그리고 스탠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스탠드 먼저 보면은 이제 과거 시드 데스티니 시절 때부터 있었던 그냥 범용 HG용 스탠드입니다. HG 프라들의 종종 이제 그냥 부속으로 들어가 있던 그냥 범용 스탠드고요. 이제 각도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브레이브용 조인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의 기본 무장인 GN 빔 라이플 드레이크 하울링. 안타깝게도 이제 하얀색은 전부 다 스티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굉장히 이쁩니다. 샤프한 조형과 날렵한 얇은 요 형태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 브레이브의 지휘관기도 있잖아요. 그라함이 탑승했던 거, 그것과는 정말 딱 색깔만 다르고 기믹이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가동식이 아니라 탈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서 눕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손잡이가 한쪽 방향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반대쪽을 이렇게 잘 빼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손잡이의 위치도 다른 쪽으로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스티커가 접어붙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뒤쪽과 이 앞쪽은 접어붙이는 거여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끝부분이 금방 훼손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스티커가 아무래도 이 브레이브 프라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N 빔 사벨 그냥 하얀색으로 통으로 사출됐습니다. 과거 플래그랑 이런 애들도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빔 파츠 없이. 그래도 길쭉한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자체의 디테일도 꽤 나쁘지 않아서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꽤 볼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극장판 작중에도 사용한 대형 GN 콘덴서입니다. 여기다가 입자를 대량으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순항 포지션에서, 크루즈 포지션에서 장거리 항행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리드선을 이용해서 에너지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GN 플래그 때도 있었던 그런 형태의 케이블이죠. 이걸 이용을 해서 입자가 크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연결하는 건데, 이제 뒤통수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라모델에서는 다른 데 연결은 안 되고 딱 뒤통수에서 약간 장식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자, 그럼 브레이브 일반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뭐랄까 그 플래그와 이낙트의 정신을 잇는 그런 기체다 보니까 얇고 날렵해 보인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실제 설정상으로도 유니온과 AEU가 힘을 합쳐서 개발한 모빌슈트다 라고 하죠. 근데 특징 중 하나가, 원래 GN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기체는 건담 타입의 모빌슈트여야, 그러니까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건담 타입이어야 가장 사용하기 쉽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건담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GN 드라이브를 가지고 굉장한 고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게 굉장한 양산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기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이제 지휘관기와 같이 놨을 때 딱 이런 느낌입니다. 굿. 보기 좋군요. 아무튼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 설정들 그런 것 때문에 한때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인류가 천사를 따라잡았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건담들이 이름들이 다 천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천사를 따라잡은, 인류가 따라잡은 기체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요 일반기 같은 경우는 지휘관기랑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머리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등 쪽이 다르고요. 사이드 바인더가 다릅니다. 이게 겉에서 봤을 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뭐가 다르던 거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세심하게 다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상세하게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반기 같은 경우는 지휘관기랑 다르게 머리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바이저가 있긴 하고요. 안쪽에 희미하게나마 디테일이 있긴 합니다. 그치만 기본적인 안테나 좌우의 길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조금 이제 단순하게 생겼죠. 내부에는 빛반사용 은박실 사용해서 클리어 오렌지 파츠를 사용하는 얼굴입니다. 근데 지휘관기 같은 경우는 짠! 일단 좌우의 안테나 길이가 똑같고요. 그리고 얼굴도 이제 턱 부분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죠. 정확히 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의 얼굴 디자인 차이, 머리 디자인 차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반기도 오히려 이 안테나 비대칭인 부분이 꽤나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뒤통수에 보면은 에너지 케이블을 끼울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에너지 케이블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은 이렇게 머리에 꼬리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몸통 부분 기본적으로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프한 형태, 이 밑으로 뾰족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어깨 라인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몸통에 있는 이 하얀 색깔 부분들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티커 쓰는 거는 여기 흉부에 있는 30mm 기관포, 여기만 이제 스티커를 작게 사용을 하죠. 근데 이 30mm 기관포 같은 경우는 요거는 MS 상태일 때만 쓸 수 있고 이제 변형을 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위치로 바뀝니다, 이거는. 그리고 허리 부분을 보면은 마치 이제 이낙트랑 아니면은 이제 플래그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등 부분, 여기가 또 이제 지휘관기랑 다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옆으로 장식이 달려있고 그리고 바인더를 끼울 수 있는 요 연결 프레임이 달려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가운데가 다릅니다. 일반기의 경우는 지휘관기랑 다르게 GN 드라이브를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등 정중앙에 콘형 형태로 해서 GN 드라이브가 달려있죠. 근데 지휘관기 경우는 이 부분이 그냥 납작합니다. 콘덴서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지휘관기는 GN 더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GN 드라이버를 2개 달고 있어요. 그 설명을 위해서는 이제 사이드 바인더를 볼 차례입니다. 지휘관기랑 일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사이드 바인더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진 장치 그리고 앞부분에는 GN 캐논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이 GN 빔 사벨도 이 사이드 바인더에다가 수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드 바인더, 이게 지휘관기랑 일반기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명확히 사이즈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방금 설명했듯이 요 일반기에는 이렇게 GN 캐논의 디테일이 끝에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추진 장치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납작한 형태를 쓰고 있죠. 뒤에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이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지휘관기 같은 경우는 이 겉부분에 GN 캐논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아까 일반기엔 없는 패널 라인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옆에 조그맣게 앞부분에도 이렇게 길게 끝까지 해서 패널 라인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접혀져 있는 날개를 들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휘관기는 이 안쪽에 이렇게 GN 캐논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상으로는 이 앞부분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전개가 되면서 GN 캐논이 노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드레이크 하울링 같이 전개된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근데 일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펼쳐봐도 내부에는 캐논 디테일은 없어요. 이미 겉에 드러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 디테일이 지휘관기랑 많이 다르죠. 그리고 지휘관기는 이 바인더 양옆에 GN 드라이브를 하나씩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블 호라이저처럼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GN 입자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GN 드라이브를 2개를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고 덕분에 이 앞쪽과 뒤쪽으로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일반기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일반기랑 딱 놓고 비교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콘형도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윗부분도 콘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로 비교했을 때 사이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기능은 비슷하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깨 쪽을 보면은 어깨도 디자인이 마치 날개처럼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도 날렵하고 조금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 바깥쪽의 디테일도 뾰족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깨 보면은 뭔가 다 가동축처럼 생겼어요. 뭔가 심플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게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에 포인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길쭉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마치 이제 이낙트나 아니면은 플래그처럼 생긴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데, 관절까지 보면 딱 그렇죠. 근데 이제 바깥쪽은 마치 이낙트 같은,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디펜스 로드가 일체형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 손 자체는 손등 파츠도 분할되어 있고, 그냥 손 자체는 무장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손목의 디테일도 보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꽤 볼만하죠. 그리고 골반 쪽, 이게 변형했을 때 앞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쪽에서도 가만 보면은 스커트가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이쪽에서 변형했을 때 앞쪽에 있는 작은 날개, 이제 카나드 역할을 대신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양옆에 작게 스티커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반 쪽에도 어깨에 있었던 디자인과 비슷한 형태의 장식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안쪽에 보면은 관절이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관절 자체에도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볼관절이 달려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허벅지 자체도 보면은 조금 굴곡이 있고 각이 좀 져 있는, 그리고 허벅지 뒤쪽은 이렇게 또 패널 라인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장식 자체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정강이 라인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설정으로 생각하면은 요 다리가 마치 플래그 등에도 다리 안쪽에 미사일이 수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브도 이 정강이 안쪽에 GM 미사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정상으로는 마찬가지로 다리 안쪽에 차크람 그레네이드를 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 모형에서는 그 디테일이 따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보면은 이제 종아리 쪽에도 추진 장치를 달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가서 발 보면은 발 자체도 기존에 약간 플래그도 약간 떠오르고, 약간 마스라오나 스사노오도 좀 떠오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디테일은 좀 심플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위쪽으로 살짝 오면은 골반 뒤쪽에는 이제 가동축들이 대놓고 보이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게 아주 크게 들어져요. 엄청 들어지고, 숙이는 거는 약간 소소한 느낌,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돌아가는 데는 딱히 걸리는 거 없이 아주 편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중 볼관절입니다. 바깥쪽에 볼관절 하나 쓰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안에 깊숙이 넣어놨지만은 볼관절이 이렇게 해서 관절을 이중 볼관절을 사용을 해서 어깨가 크게 앞으로 오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들고 내리는 건 딱히 걸리는 거 없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에 어깨 외장도 보면은 여기 볼관절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밑에 또 여기가 또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링 타고 그대로 이렇게 또 가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변형 때문이라도 이 어깨 자체가 흉부가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 정도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팔뚝 회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빡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회전시켜 줄 수가 있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보다 좀 더 움직이는 형태로 팔꿈치 가동을 하고요. 손목이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90도 꺾일 수 있게끔 볼관절 이렇게 커버가 좀 파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 거, 팔 옆으로 들 때는 이 위쪽이 또 공간이 좀 파여 있습니다. 살짝 라운드지게 파여 있죠. 덕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볼관절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튼튼한 형태의 볼관절 쓰고 있습니다. 돌리는데 뭐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걸리는 거 없고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살짝씩 숙여주거나 들거나, 드는 건 참고로 변형 구조 때문에 뒤로 축이 또 가동을 합니다. 볼관절 아래에 있는 축, 변형용 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고관절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은 스커트에 해당하는 이 골반 부분이 이렇게 외장이 볼관절을 통해서 좀 들려주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식도 지금 이렇게 옆으로 돌려버릴 수 있어서, 돌린 다음 좀 보면은 가장 안쪽에 골반의 기본 관절은 축관절입니다. 축관절을 통해서 다리를 뒤로 들고 앞으로 들고 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볼관절이 다리 옆으로 벌리거나 앞으로 들거나 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들 때 이렇게 장식을 앞으로 하고 있더라도 장식 자체에도 또 볼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준 다음에 그리고 스커트도 이렇게 좀 비틀어주고 다리를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같이 앞으로 쭉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90도 조금 넘게까지도 들 수 있어요. 아예 골반의 장식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많이 가동을 합니다. 90도 넘어서 크게 가동을 하고요. 발목도 보면은 안쪽으로 꺾이기 편하도록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는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안쪽에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 좀 틀어주는 거, 돌려주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등 자체가 이렇게 또 축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아래쪽에 또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발을 굽히거나 뻗거나 하는 게 좀 자유롭죠. 여기다가 또 볼관절이니까 막 발바닥 자체를 막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안 될 것처럼 생겨놓고 무릎 꿇기 액션이 가능하다. 여기에 좀 놀라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허벅지가 짧으면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무릎 꿇기가. 그리고 드레이크 하울링을 들려주고 멋들어지게 또 한번 세워봤습니다. 느낌 좋고요. 여기서 지휘관기랑 함께 딱 세워주면은 느낌 좋고요. 그라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을 왼손에 쥐는 게 특징이기도 했죠. 그리고 브레이브가 자랑하는 게 또 고속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날렵한 느낌으로 아주 길쭉한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 역시 브레이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지휘관기랑 함께 박스아트의 포즈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박스아트에서 딱 이 구도로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구도다 보니까 이런 게 참 이쁘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이번엔 GM 빔사벨 액션, 아주 또 화려한 그리고 날렵한 액션이 나옵니다. 진짜 이 뭐랄까 이런 디자인에 이런 관절 구조를 가지고 이런 또 날렵한 액션이 나온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멋집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게 일단은 좀 오래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발매 당시에 만든 애라서 이 손 악력이 좋지 못하긴 합니다. 이게 결합 방식이 그 일반적인 HG 방식이에요. 손등이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력 자체가 이 뒤에 들어가는 핀과 앞에 있는 이 작은 핀 정도로만 남아요. 뭔가 세게 남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데 라이플 같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필요한 애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뒤틀리면서 조금 흔들리다가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뺐다 꼈다 할 때 특히나 이렇게 벌어져요. 어느 정도 여기 이제 고정 핀 자체에 살짝의 보강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빔사벨을 쥘 때는 손등을 한번 분리해 껴야 돼가지고 그냥 뺐다 꼈다가 안 되거든요. 그냥은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손등 보강 한 번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상태를 일단은 브레이브 설정상은 MS 형태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스탠드 포지션입니다. 스탠드 포지션. 여기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크루즈 포지션. 일단 드레이크 하울링의 손잡이는 양쪽 다 이렇게 밑으로 펴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 다 펴놓고 본체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본체를 가지고 와서 이 흉부를 살짝 잡아당긴 다음 들어 올려줍니다. 양쪽 다 들어 올려주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흉부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다음 가슴 장갑의 검은색 부분을 앞으로 살짝 당겨주고요. 이렇게 윗부분을 앞으로 살짝 잡아당기면은 이 목 부분이 살짝 연장되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흉부를 앞으로 들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딱 이렇게 90도가량 되도록 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을 잘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슬라이드 해주면 돼요. 다시 넣을 때도 딱 소리 날 때까지 넣어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앞쪽으로 쫙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연장됐고요. 슬라이드 한 부분의 조인트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프레임 째로 밑으로 내리고 그 아랫부분 허리 안쪽에 또 조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절을 이용을 해서 확 하고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향하게끔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골반과 흉부에서 드러난 조인트가 맞닿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들어주면은 준비 끝. 이 상태에서 골반 뒤쪽에 있었던 이 골반 관절을 이용을 해서 골반을 앞을 보게 돌려줍니다. 또 이 다음에 팔이 바깥쪽을 볼 수 있도록 팔뚝을 회전시켜주고요. 어깨 안쪽에 들어가 있던 볼관절을 끄집어내서 어깨도 연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바인더를 피해서 뒤로 들되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가지고 살짝 이게 팔이 모이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은 당연히 이렇게 위로 들어줘야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이 바깥을 보게 하고 어깨를 연장시키고 뒤로 들어서 살짝 팔꿈치 슬쩍 구부려주고 어깨 외장 앞에 보게 하고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11자 만들어주고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11자 만들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바인더의 관절 자체를 이렇게 아예 90도 뒤로 들어준 다음에 접혀져 있었던 바인더를 이렇게 이중 관절이거든요. 여기도 앞에 뒤에 해서 이렇게 관절 완전히 펼쳐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주고요. 자 중간 상태가 딱 이런 느낌입니다. 상체가 완전히 뒤로 접혀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역시나 무릎이 바깥을 보게 한 다음에 발도 완전히 펼쳐서 발길이 이렇게 맞닿게 해줍니다. 그 다음 골반을 완전히 뒤로 드는데 여기서 종아리 바깥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게 요 바인더 프레임의 조인트에 딱 맞게 돼서 고정되게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살짝 무릎이 또 굽혀질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밑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백팩이랑 같이 연결이 됐고요. 발바닥은 딱 맞닿게 해주고 요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부분을 잘 피해서 정확히 딱 뭔가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러면 준비 끝. 그 다음 드레이크 하울링을 가지고 와서 흉부 안에서 드러난 조인트에다가 이워주면 거기다 바인더 내부에서 날개도 마지막으로 쫙 펼쳐주면 크루즈 포지션 완성! 아 진짜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모드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엄청 날렵해 보이잖아요? 이런 느낌 자체가 와 이거 이쁘다. 역시 브레이브가 이쁘긴 이쁘다. 진짜 정말 이쁘다. 그리고 여기서 대형 지행 콘덴서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제 크루즈 상태로 이제 현장까지 와서 이 콘덴서를 떼어내는 걸 보여줬죠.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그냥 GN 드라이브 감싸듯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뒷모습도 다시 볼까요? 요런 느낌. 여기서 드레이크 하울링을 이렇게 전개를 시키고 바인더에 있었던 이 GN 캐논과 연동시켜서 트라이퍼니셔를 사용하는 모습도 작중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이 크루즈 포지션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역시 그래도 브레이브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처럼 바인더를 뒤를 보게 해서 후방을 발사하는 뒤로 발사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설정상으로는 요 손목 주변으로 해서 GM 빔 머신건도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모형에는 디테일이 막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일단은 이 MS 자체가 팔방미인이다. 여기저기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스탠드 포지션 상태에서도 바인더를 앞으로 해서 캐논을 발사하고 등등등 하는 여러 가지 전투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HG 더블오 시리즈의 브레이브 일반기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간만에 꺼내보는 더블오 시리즈의 브레이브다 보니까 브레이브는 진짜 오랜만에 꺼내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리뷰하면서 또 즐겁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장면도 막 떠오르고 새록새록 떠오르고 더구나 구성도 좋잖아요. 스탠드 들어가 있잖아. 얘네는 기본 공중기체, 공중에서 활약하는 기체인데 스탠드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전시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같이 요래 시위관계 같이 놓은 요런 느낌이면 좋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가동, 액션, 그리고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잘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디테일 재현이 꽤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참 재밌었습니다. 지휘관기랑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 건프라가 많이 사용하던 소재가 ABS입니다. 주요 관절들의 ABS 소재가 쓰였어요. 처음 조립했을 때 되게 튼튼합니다. 지금도 튼튼한 부분이 몇 군데씩 있어요. 근데 많이 움직이는 볼관절 같은 부분들, 뭐 허벅지에 쓰인 부분, 어깨, 그리고 바인더 이런 부분에 쓰인 볼관절들이 이제 노후되고 나면은 꽤나 헐거워지는 형태까지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수, 보강 이런 게 나중엔 결국에 필요해지거든요. 저도 아마 지휘관기 같은 경우는 좀 보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만져서 그런가 관절이 짱짱하더라고요. 근데 리뷰 끝내고 나니까 조금 헐거워진 부분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얘도 보강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드레이크 하울링에 들어간 스티커 정도? 본체 자체에는 딱 그 관절 말고는 외형적인 부분이나 조형이나 뭐 이런 거에선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다 괜찮게 나왔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